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6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요. 주어진 시간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요. 제가 댓글창에서 좀 중요한 질문 그리고 댓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피력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16일 준비된 미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두 개의 댓글을 읽고요. 이 댓글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온단 비파파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5시간 전에 남겨주셨습니다. 미주님, 오늘은 미국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그동안 주가 하락에 오히려 잘 나가던 모멘텀 포트의 전체적인 수익률은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졌더라고요. 무슨 상황이 연출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요. 우리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 돌아왔을 때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그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상승률은 굉장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단 비파파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만 마이너스였고요. S&P 500은 0.8% 급등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1.59%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S&P 500이 7,000 이상에서 마감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죠. 근데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는요. 0.14%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만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샌디스크라든지 루멘텀이라든지 벌티브 홀딩스 그리고 AAOI 이런 종목들이 모두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주가가 떨어지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거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가는 원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거를 자꾸만 까먹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주가 차트 중에 제가 엔비디아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엔비디아는 하나의 예고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한번 과거의 주가 차트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현상을 좀 비추어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좀 비교도 해보고요.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22년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엔비디아가 한 11달러에서 이제 바닥을 찍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거의 200이잖아요. 근데 11달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리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여기는 좀 기울기를 줄여야겠습니다. 올라가다 또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또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에는 또 큰 폭으로 급상승을 하죠. 그리고 박스권에 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거든요.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결국은 우상향이지만 이거를 시간별로 띄어서 보면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주가 변동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면요.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투자 조언을 드리는데요.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시는데 나중에 돌아서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투자 성과를 좀 캡처를 했는데요. 4월 1일부터 4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2주 동안에, 그러니까 4월 달에 들어서 미존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입니다. 무려 27.81%를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4월 달 들어서 주식으로 번 돈이요. 3억 2,960만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100% 올라갔으면 거기에서 나한테 돌아오는 몫은 한 50%, 60%이 정도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3배, 4배 올라갔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도 2배, 3배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냥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거를 빨리 실현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억 2,900만 원을 2주 만에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팔고 3억 원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장부 상황에서 올라간 거고요.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나는 나중에 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가 꺾여서 이제 5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도 20일 이평선은 뚫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요. 뭐 많아야 한 2억 원 정도? 이 정도가 내가 이제 주식 투자로 번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지금 팔면 3억 3천만 원 버는데 왜 2억 원만 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갑자기 1억 원이 벌렸으니까 주식을 팔았을 수도 있고요. 2억 원까지 수익이 났으니까 갑자기 팔았을 수도 있죠. 근데 계속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억 2,900만 원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꼭지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게 4억 원까지 올라갈지 5억 원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를 찍고 하락할 때 판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성과가 올라갔으면요. 그중에 한 60% 욕심을 내도 70%만 내 몫이고 나머지는 투자 전략한테 돌려준다. 고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돈을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갑자기 내가 2주 만에 3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주식 투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거고요. 우리 가족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인 자유를 성취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3억 원을 번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 성과를요, 반복적으로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설령 1억 원 이상을 다시 하락하면서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건강한 투자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번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낸 것처럼 몇 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5년, 10년, 20년 반복하다 보면요. 결국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신행하면서 건강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복리로 쌓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댓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아이디를 제가 좀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녹화가 끝나고 나면 이 댓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끔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댓글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 의견을 게시를 하면요. 이렇게 좀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비난 글을 여러분들께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를 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님. 오래간만에 질문 남겨봅니다. 셀레스티카도 손절하시는 걸 보고 저도 손절했는데 지금 보니 그대로 있을 걸 하는 마음도 드네요. 몇 종목 더 팔고 나니 오르더라고요. 미주님 매수 종목은 거의 다 기다리면 다 올라가는 걸 보니 수수료도 있고 하니 그냥 사서 기다리면 다 올라가는데 괜히 사팔사팔 하는 것보다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AMD도 그렇고 마벨도 다 팔고 나니 엄청 오르는 걸 괜히 손절해서 마이너스 나고 이제는 그냥 차분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개인 여건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린 적이 있고요. 저는 모멘텀 투자 전략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스피드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투자자에 따라서는 그냥 나는 투자 한번 하면 5년, 10년 계속해서 지키겠다. 뭐 이런 신조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요,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위에 댓글을 제가 읽고 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셀레스티카 손절한 다음에 괜히 팔았다 이렇게 넋두리를 표현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레스티카는요. 3월 25일 날 다시 매수했고요. 그리고 4월 10일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제가 여기 증거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2026년 3월 25일 날 제가 미준 매매 상황을 올려드렸고요. 그때 분명히 CLS, 셀레스티카를 88주 판 거를 그대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다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나갔던 종목이 다시 들어오면요. 제가 방송에서 수익률 읽어드릴 때 셀레스티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셀레스티카를 다시 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이때가 3월 25일이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포스팅을 보시면 4월 10일이죠. 그때도 제가 한 종목을 매도하고 네 종목을 샀잖아요. 그때 산 종목을 보시면 셀레스티카가 88주를 샀고요. AMD 88주, 브로드컴 88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8주를 매수했고요. 그때 팔란티어 180주를 매도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날짜는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그랬다는 거죠. 자,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셀레스티카 손절하시는 거 보고 손절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있을 걸 하는 마음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모멘텀이 다시 상승할 때 두 번이나 다시 샀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AMD도 4월 10일 날 재매수한 걸 방금 전에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마벨은 이미 3월 18일 날 280주나 매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죠. 여기입니다. 지금 3월 19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날짜로 3월 18일 날 매수 상황, 매도 상황인데요. 그때 제가 루멘텀을 한 주 더하기 37주니까 총 38주를 매수를 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280주를 87달러에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38주를 추가했고요. 샌디스크 18주를 샀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모멘텀에 따라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팔았다가 다시 사거나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멘텀 투자 전략은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좋은 투자 전략도 실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효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의심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한번 세운 전략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들을 모멘텀 투자 때문에 팔았으면요. 모멘텀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시 사야죠. 그래야 전략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미준 전략을 따라서 투자하던 아니면 다른 인플루언서의 전략을 따라하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을 두루두루 보는 것보다는요. 가장 좀 믿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2개, 많아야 3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요. 매일매일 한 편도 빼지 않고 따라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주은의 투자 전략을 따라 하시기로 결정했으면요. 모든 유튜브 영상 그리고 멤버십 포스팅까지도 놓치지 않아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줄거리가 완성이 되지 한번 여기에서 보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준에서는요. 모멘텀 투자 전략의 스피드 그리고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를요. 4월 1일 날 런칭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을 남겨주신 분은 이 부분 역시 놓치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런 글을
아마 3월 말일일 것 같습니다. 3월 31일이죠. 3월 31일 날 이 내용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게 2개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미존 모멘텀 포트폴리오는요,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다. 그런데 물론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에 쏟을 준비가 되신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새롭게 4월 1일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는요, 기업의 본질적인 투자 가치 그리고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긴 호흡의 투자다. 이런 방식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해서 노후까지 좀 여유롭게 모아가면서 긴 호흡으로 우상향의 결실을 보기 원한다. 이런 분들께서는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4월 1일 날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15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있었죠. 자, 그리고 이거를 방송에서 그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멤버가 아니신 분들께서도요,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15종목을 4월 1일 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미존 탑픽 포트폴리오는요, 너무나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2주 수익률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1주 수익률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여기까지 보시면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5종목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대부분 10%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를 보이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자, 이렇게 전략 자체를 의심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실행을 잘 하는가, 철저히 실행을 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도 미준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시고요. 효율적이지 못하라고 좀 비난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시나리오 때문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유 종목으로 가정을 해보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50일 이평선을 뚫고 하향 돌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보통 이제 마이너스 한 20%, 마이너스 25% 손실을 보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50일 이평선이 뚫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 회복을 못하면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종목이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상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참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50일 이평선을 우상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2, 3일 정도 기다리고 나서 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도한 금액보다 다시 매수한 금액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해라는 거죠. 이 손실 금액 때문에 괜히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결과론이죠. 주식 투자는 리스크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투자 자금을 갉아먹을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만 보고 투자를 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발견하고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 종목처럼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들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50일 이평선이 뚫렸을 때 바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5%건 마이너스 20%건 아니면 심지어 마이너스 25%건 그 선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우리의 손실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여기에서 관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80%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면 이런 리스크에 우리 자산을 노출시키는 거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론만 보고 괜히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매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에도 5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고 나서 매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요, 바닥에서는 못 삽니다. 보통 30%, 심지어는 40%, 50%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이 그때가 꼭지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50일 이평선을 다시 하향 돌파할 때 이 주식을 팔아버리겠죠. 자, 그러면요, 매수가가 매도가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매수 시나리오 상에서도요, 우리가 잘못된 종목을 만나게 되면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결과론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모멘텀을 한번 타면요,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은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보다는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이 부분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매수가가 비록 이 저점 대비해서는 뭐 20%, 30%, 40% 높은 경우도 있지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도 심지어 50%, 100%, 3배, 5배, 6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 우리는 팔지 않겠죠. 왜냐하면 모멘텀 전략은요, 꼭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올라갔다고 파는 게 아니고요, 100% 올라갔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3배, 4배, 5배 올라갔을 때도 그대로 들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정점을 찍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다시 5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면 그때서야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까 6배까지 올라갔던 주식을 팔 때가 되면 결국 한 3배에서 4배 정도밖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6배 올라갔을 때 팔을 걸, 이게 아니고요, 6배 올라갔기 때문에 그중에서 무려 3배에서 4배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요, 그 이유는 6배 올라갈 때까지 팔지 않았던 모멘텀 투자 전략 덕분이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으로 실행하면 결국 많은 종목을 만나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5배, 6배, 7배 올라가는 종목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모멘텀 전략을 실행하면서 놓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머지않아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은 더빙 영상을 통해서 특정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마벨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매수한 게 87달러였는데요. 지금 현재 마벨의 주가는 134.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50% 이상 폭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마벨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상승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다소 안이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으로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과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테크 코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지 틸리스입니다. 다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에디션에서는 메이벨 테크놀로지스를 다뤄보겠습니다. 마이벨은 데이터 인프라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5가지 주요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통신 인프라, 소비자 및 자동차, 그리고 산업, 시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메이벨의 가장 큰 사업 부문은 데이터 센터로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의해 견인되고 있습니다. 마벨의 기술은 맞춤형 AI 실리콘 애플리케이션 특화 집적회로 고성능 네트워킹 칩, 전기광학 솔루션, 스토리지 컨트롤러 등 다양한 제품군을 포괄합니다. 또한 이 회사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경쟁 측면에서 보면 마벨은 두 주요 경쟁사와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 티커 AVGO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티커 AMD입니다. 이 두 기업은 유사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메이벨의 차별화된 가치 제안은 데이터 센터와 ESG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전반을 아우르는 데이터 인프라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특화 집적 회로, 즉 ASIC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역량과 이더넷 및 인터커넥트 솔루션에 대한 폭넓은 포트폴리오는 이 회사를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광범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강한 집중은 증가하는 AI,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고성능이면서 전력 효율적인 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마벨의 최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 5일로 돌아가 보면 이 회사는 회계연도 4분기와 2026년 전체 연간 실적 및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은 8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주로 강력한 AI 수요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BGAAP 주당 순이익은 80센트를 기록하며 예상치였던 79센트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연간 주당 순이익이 81% 증가하여 2.84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은 2026 회계연도 전체 기준으로 46% 성장하며 6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성장의 주요 동력은 고속 광학 인터커넥트와 맞춤형 실리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으로 올해 3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마벨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전환 우선주 형태로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마벨의 맞춤형 XPU, 즉 가속기이며 이 제품은 이제 엔비디아의 고속 NVLink 패브릭에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를 위해 제작되는 마벨의 맞춤형 칩이 엔비디아의 GPU와 고속으로 직접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벨의 다른 긍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억 달러 투자로 강화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AI 시장에서 마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첨단 포토닉 기술 분야에서의 시장 기회 확대를 통해 성장 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부문은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커넥트 및 맞춤형 실리콘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견조한 매출 증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서비스 부문 매출은 지난 분기 실적에서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이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요 확대와 맞춤형 ASIC 칩에 대한 AI 기회가 확장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매출 상단과 EBITDA 추정치를 함께 살펴보면 이러한 수치는 5년 평균과 비교해 의미 있는 개선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4개 분기 기준 매출 성장률 추정치는 약 37%에 달하는 반면 5년 평균은 약 20% 수준입니다. EBITDA 성장률 역시 향후 기준으로 41%로 매우 견조하며 이는 과거 평균인 약 2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투자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익성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동종업계와 5년 평균 대비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 기준 순이익률은 매출의 약 32% 수준으로 이는 업계 중앙값인 5%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과거 5년 평균이 오히려 적자였던 점과 비교하면 매우 큰 개선입니다.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사항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마벨은 고객 집중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요 고객이 주문을 줄일 경우 재무적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밸류에이션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행 기준 약 29.98배의 배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AMD와 브로드컴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성장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가 하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일부 핵심 하이퍼스케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역시 이들 고객이 지출을 줄이거나 공급망을 다변화할 경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및 수출 규제와 같은 지정학적 변수, 과잉 컴퓨팅 용량에 대한 우려, 대형 경쟁사들과의 경쟁, 그리고 AI 수익화 과정에서의 잠재적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의 40% 이상이 중국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무역 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반도체 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통신 및 전자 최종 시장에서의 업황 사이클에 대한 노출과 제조 파트너에 대한 의존 역시 향후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벨의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흐름은 상당히 강세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작년 12월에 형성된 약 102.5달러 수준의 이전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52주 동안 이 주식은 S&P 500 대비 크게 아웃퍼폼하며 약 95%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간의 성과 역시 매우 강력하여 약 40% 상승했으며 이는 연초 대비 상승률 약 40%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 50일 및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중기적인 기술적 추세가 강세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RSI 지표가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일봉 기준 10일 및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크게 이격된 상태이며 MACD 지표를 기준으로 모멘텀이 다소 과열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이러한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술적 저항 구간은 약 125달러 부근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초에 기록했던 가격 수준과도 일치합니다. 정리하자면 메이블의 모든 기술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 코어부터 엣지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시스템 온 칩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날로그 혼합 신호와 디지털 신호 처리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최근 회계 분기 실적은 마벨이 부진한 기업에서 고성장 기업으로 크게 전환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2026 회계연도 전체 기준으로 매출은 4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BGAAP 주당순이익은 81% 급증했습니다. 주당순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한다는 점은 전체 시장에서의 강력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당순이익 성장 추세가 매출 성장 추세의 약 2배 수준이라는 점은 최근 주가의 강한 상승 흐름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매출 성장은 주로 데이터 센터 확장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현재 데이터 센터 부문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들로부터의 맞춤형 AI 실리콘과 전기광학 인터커넥트에 대한 막대한 수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은 경쟁 환경 속에서 마벨을 차별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자동차, 5G와 같은 고성장 시장에서의 전략적 확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마벨을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자리잡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테크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슈왑 네트워크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지 틸리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